잠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와, 정말 오전에 기온이 굉장히 춥네요. 한겨울 같은 느낌이 들었고, 아, 정말 겨울에는 엄청 춥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머릿속에 스친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추석, 추석 때 옵쇼핑 한다고 막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철에 맞게 좀 가을옷 좀 살짝 어, 좀 가벼운 그런 가을옷을 좀 사지 왜 한겨울옷을 사냐. 이렇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저희 엄마는 참 저장하는 걸 좋아한다 하면서 뭐든 이렇게 축적해놓고 저장하는 것을 좋아한다. 당장에 필요한 걸 사야지 왜 미리 걱정을 하고 저렇게 사냐 이해가 안 됐었는데 가을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제 어머니가 지혜로우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끔 금방 이렇게 계절이 확 바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그때 사셨던 그 정말 외투 폭신폭신한 외투를 지금 새벽 기도 때 정말 잘 입고 계십니다. 어, 제가 이제 직장에 이제 저희 직원분 많으시지만 불교 선생님은 유독 좀 무언에 좀 이런 긴장감과 불편함이 있었어요. 서로가 느끼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쪽 무리랑은 제가 섞이지 않을 거다. 이게 이제 제가 낙심하는 거죠. 두려움을 못 이기고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신 이유가 있다. 무조건 같이 합력해서 일을 해라. 시선을 같이 하고 공동체의 시선을 둬라. 그러다가 보면 진리에 좀 어긋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되게끔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좀 굉장히 좀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불교 선생님께서도 그 마음을 아셨어요. 아시고 굉장히 빨리 그 마음을 눈치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서서 이제 마음을 좀 많이 여시고 이제 그 인사만 해도 이 선생님이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마음을 여셨구나를 제가 알게끔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오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받아주셨고, 저도 굉장히 좀 그 선생님께 마음을 쏟으려고 좀 많이 이렇게 좀 다가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썼고. 그런데 이제 이 선생님이랑 저랑 그런 뭔가 소통이 너무 없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불교 선생님의 그런 그 내뱉으시는 말에 좀 이렇게 좀 낯설달까? 뭔가 좀 낯설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제가 한 번에 인지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업할 때 그 보석 붙이는 그 교구가 있는데 제가 담당하는 그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막 도와줘야 되겠더라고요. 그 학생을 기점으로 바로 옆에 양쪽에 이제 저랑 불교 선생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뭐 평소 같으면은 뭐 불편해서라도 그렇게 가까이 앉아 있지 않았을 텐데 이제 마음을 같이 해야 되니까 뭐 조금 가까이 있어도 좀 견뎌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보석을 붙여야 되니까
그 펜이 있습니다. 펜에다가 고무, 약간 이렇게 찐득찐득한 그런 고무를 딱 끼워서 보석을 붙여야지 그 고무에 보석이 잘 붙어서 이제 액자를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교구에 그 고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아이한테 막 시선 돌리면서 혹시 고무가 없냐 하면서 이 얘가 고무가 필요한데 막 이런 식으로 좀 고무를 찾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불교 선생님께서 고무 끼워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저에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든지 다 좀 이제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 하는데 뭐든지 막 다 낯선 거예요. 또 긴장도 하고 있어야 되고 하니 이 말이 이렇게 인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이제 제가 알아듣고 고무가 원래 이렇게 끼어져 있었던 거였구나, 제가 모르는 사이 선생님이 끼워놨었던 거구나, 이런 판단이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참 선생님과는 정말 많은 소통이 필요하겠다. 소통을 많이 해야지 이제 그 선생님의 그런 말투나 이런 게 저에게 익숙해져서 이제는 뭐 한 번에 이렇게 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으니 좀 소통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네요. 예전 같았으면은 선생님 또 기분 안 좋으시네 하면서 또 다가가지 말아야지, 이런 또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좀 본래 그런 성격이신 것 같더라고요. 좀 답답했을 때 반복적으로 말하는.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조금 좀 쉬셨다가 잠깐 저를 좀 기다려줬다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기다림 없이 막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니까 괜히 하나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었구나, 본래 그런 좀 말투에 습관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못 알아들었네 하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게 넘기게 되었고, 수업을 할 때도 막 괜히 제가 불편해서 자리를 옮기거나 그러지 않고 그 학생을 기점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앉게 됐었고, 제가 이쪽 편에 앉은 저의 이제 짝이 있어요. 그 선생님께서 지정해주신 활발한 친구. 그 친구를 신경 쓰다가도 이쪽 친구에게도 신경을 쓰면서 조심스럽게 그 불교 선생님이랑 이렇게 좀 소통을 하게 됐죠. 이 친구를 제가 좀 잘 못 보면서 여기 있는 친구를 봤었다면 아마 불교 선생님께서 이 친구나 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어요. 이 친구도 굉장히 좀 말을 그날은 좀 말썽을 좀 덜 피우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서 좀 이쪽에 앉은 그 친구가 약간 좀 감정이 격해져서 행동이 나왔을 때 좀 제가 좀 도와드리고 좀 타이르고 뭐 서로가 그렇게 좀 이렇게 안전하게 수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돌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활발한 친구가 좀 사랑이 너무 많은 친구인데 이 표현하는 방법에서 너무나 좀 업되다 보니 기분이 업되다 보니 이게 꼭 말썽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막 그 음악 선생님을 좋아해서 음악 선생님께 뭔가 이렇게 이벤트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색종이가 있었는데 색종이로 이렇게 좀 피리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안에 내용물을 이렇게 불어갖고 뭔가 이렇게 좀 폭죽처럼 이렇게 뭐 반짝이라면 반짝이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그렇게 좀 연출을 하고 싶어서 좀 그런 의도로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선생님한테 다가가서 막 이것을 막 흔들거나 불거나 하면은 이 내용물이 이렇게 밖으로 나올 텐데 이걸 또 쓰레기라 생각하면서 화를 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러면 선생님이 도와줄게 하면서 그 찌그러져 있던 그 색종이 말고 제가 이제 정말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테이프를 붙여서 원형으로 만들어줬고 이 안에 구멍에 들어가게끔 색종이를 접어서 넣어야지 크게 넣으면 막혀서 그냥 너 혼자 장난치는 것처럼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면서 막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좀 만들기를 했었고 그리고 선생님을 좋아하고 또 색종이가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선생님께 드려라고 막 그 색종이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1대1 수업에서 했던 그 남자 학생한테 막 가르쳤던 그게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쉽게 접을 수 있는 거였는데 튤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튤립 꽃이랑 튤립 이파리를 이상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지 않고 만들어서 테이프로 붙여서 이것도 꽃이고 요거는 폭죽이니까 요거 두 개 선생님 드리면 좋겠다. 하지만 설명을 하고 드려라. 그냥 다짜고짜 앞에 가서 이렇게 막 하면은 선생님이 놀래시니까 이건 폭죽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불고 이건 꽃이에요 하면서 그렇게 드려라 하면서 이제 작전을 좀 짜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음악 선생님이 잠시 다른 학생을 1대1로 가르치시고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지금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꽃도 드리고 폭죽도 막 이렇게 해 드렸는데 그냥 뭐 아이가 들이대면 선생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 또 장난치구나 하면서 쓰레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좀 설명해 줬어요. 선생님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 하면서 이거는 꽃이라면서 그렇게 받아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께서 예전에 같으면 안 돼, 뭐 싫어, 뭐 부담스러워, 뭐 이렇게 하실 텐데 좀 선생님께서 마음이 조금 열리셨는지 알겠어 받아줄게 하면서 그렇게 좀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음악 시간이 되어서 이제 음악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또 혼자서 뭔가 계획을 하고 있었죠. 뭐 그 갑자기 아기상어가 뭐 어떻게 하다가 그 친구가 부르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동요 노래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아기상어가 나와서 그 친구가 이제 본인이 아기상어를 안다면서 춤을 안다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선생님이 본래는 이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 친구의 편의를 좀 봐주게 됐어요. 네가 아기상어가 정말 부르고 싶구나. 친구들한테 뽐내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반주는 쳐주지 않았는데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제가 노래를 거들었죠. 거들어서 다른 선생님은 노래를 불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음악 선생님은 저랑만 이렇게 아기상어를 이렇게 같이 부르면서 그 친구가 그 선생님들이 불러주는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막 율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분위기가 싸하니까 중간에 좀 그만할 수도 있었는데 그 음악 선생님께서 끝까지 노래가 끝날 때까지만 그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포기하지 않고 선생님의 목소리에 맞춰서 저도 같이 이렇게 덩달아서 노래를 불러주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공동체에 이제 마음을 맞추고 시선을 맞추려고 해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좀 굉장히 좀 뭔가 화목적이고 뭐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좀 정말 평화로 뭔가 이렇게 술술 잘 흘러가는 뭐 어려움이 있어도 잘 대처하고 잘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로 그렇게 수업이 됐었던 것 같아요. 한참 음악 수업을 하고 있을 때 그 새로 오셨던 선생님이 정말 뭐 낯도 가리지 않고 말을 잘 던집니다. 잘 던지시고 상황에 맞는 말을 이렇게 유도도 잘 하시고 그랬던 선생님이 그날 잠시 동안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좀 학생에게 뭔가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학생에게 집중하고 뭔가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뭔가 표정이 좀 시무룩하고 뭔가 생각에 좀 깊이 잠기신 것처럼 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행동이 없으시더라고요. 없으시고 뭔가 고민이 있고 불편함이 있으신가 막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셔서 제가 기도를 좀 했죠. 하나님, 뭔가 낙심되는 그런 것이 선생님께 있으면은 선생님께서 빨리 기분이 풀어지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런 기도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평화를 외치고 있는데 정말 이제껏 좀 평화로우셨던 선생님이 갑자기 좀 표정이 좋지 않고 막 그러셔서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굉장히 뭐 말 주변도 좋으시고 다 잘하시는데 조금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만히 있을 때, 그 불교 선생님께서, 지금 요런 상황에는 선생님 요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지시를 해주는 것만 이렇게 하시고, 보통은 그냥 컨디션이 괜찮았어요. 네 하고 이렇게 하시고 했었었는데, 그날 생각해보니까 간식 시간이었습니다. 간식 시간이었는데, 저도 이제 막 아이를 보는 게 지쳐서 막 간식을 먹으려고 막 저도 마음이 부풀어 올랐었죠. 그랬는데 그 상황에 불교 선생님께서, 그 새로운 선생님께 쓰레기통을 좀 비워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딱 그 상황에 간식 먹을 타이밍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마지못해서 이제 쓰레기통을 비우셨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자꾸 축적되다 보니까 그 선생님께서 좀 표정이 좋지 않으셨나? 만약에 제가 그 선생님이라면 좀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요 상황에 내가 먼저 캐치를 해야 되는데 캐치를 못한 부분이 많아서 항상 그 선생님께서 불교 선생님께서 지시를 해야만 이제 제가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제가 수동적인 사람이 돼 버리니까 뭐 이렇게 지시를 계속적으로 주는 것도 조금 힘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선생님은 그래도 여전히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시를 받으면서 움직이시다가 음악 시간 딱 돼서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그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저의 짐작이네요. 짐작이 되었고, 만약 그게 이유라면 아 선생님 마음 하나님 좀 붙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좀 나오게 되었던 좀 선생님의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수업을 거진 다 진행을 하고 본래는 아이들 이제 학부모님께 이제 가야 되니까 서로 이렇게 분담을 맡았죠. 그 음악 선생님이 저는 이제 어머니가 빨리 오지 않는 학생을 맡아서 기다리는 역할이고, 그 나머지 학생들, 어머니들이 빨리 오시는 학생들을 다 이렇게 배웅을 해드리는 게 이제 음악 선생님의 역할이신데, 그 배웅을 드리고 나면 어차피 저는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막 먼저 청소하세요 하면서,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한다든지 막 그럴 텐데, 그 전주에 그 선생님께서 좀 빨리 가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좀 사항을 봐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아이들이 이제 다 같이 이제 어머니에게 이렇게 배웅을 해야 하는 그 타이밍에 저는 좀 기다려도 되는데 바로 이렇게 좀 청소를 하시라고, 저번 주에 저에게 먼저 청소하라고 그렇게 편의를 봐주시니 저보고도 청소 빨리 하고 가시라고 막 그렇게 좀 편의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기다렸다가 해도 되는데 막 분위기가 막 제가 청소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막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막 청소를 시작을 하니까 그 불교 선생님께서 지금 청소하면 안 되고 아이를 먼저 배웅해 놓고 청소를 하시라면서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것조차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조차 나쁘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조금 더디게 청소를 했었으면 되는데 너무 빨리 해서 선생님이 걱정되셔서 그 말도 맞지, 아이들이 먼저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빨리 이제 청소기를 놓고 청소기를 놓았었나요? 어쨌든 좀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고, 그래도 이제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막 혼자서 잘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아이 기다리게 하면서도 막 가야 되는 아이를 막 잘 인솔하셔서 그것을 이제 그 불교 선생님께서 확인을 하셨죠. 확인을 하시고 괜찮구나 확인을 하시고 이제 제가 이제 청소를 하게 되었고, 청소를 다 하고 뭐 저도 집에 갈 수는 있겠는데 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음악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청소를 다 하고 바톤을 바꿨죠. 그래서 선생님께 제가 볼 테니까 선생님 편하게 청소하세요, 번갈아 가면서 해서 같이 이렇게 퇴근을 하면 좋잖아요. 저 혼자 이렇게 청소 쌩 하고 빨리 가는 것보다 제가 미리 청소를 했으니 제가 이제 학생들을 담당하고 선생님께서 청소를 하시면은 이제 퇴근 시간이 어느 정도 서로가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오늘 보기 힘들었던 아이, 약간 행동이 좀 이렇게 좀 심하게 나왔던 아이, 그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활동 보조사 선생님이 좀 많이 늦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다리게 됐고, 제가 앉아 있으니까 불교 선생님이 이제 퇴근을 하시려고 이제 가방을 딱 메고 딱 오셨는데 좀 마음이 쓰이셨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제가 볼 테니 선생님 빨리 퇴근 준비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래도 돼요 하면서 막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일이 있어서 그렇게 좀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그 학생이 오늘 하루 종일 뭔가 이렇게 행동이 격하게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저희들이 쫓아다녀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 학생이 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막 공놀이를 했던 거, 공들을 이렇게 정리를 잘 한다든지, 다른 친구들 공도 막 정리하고 막 그런 면에서 아이가 잘하는 면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활동보조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막 그 불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얘가 오늘 처음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좀 그런 행동이 많이 나왔었다면서 걱정 어린 그런 막 얘기를 막 계속적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활동보조사님도 막 안타까워서 막 그렇게 하고 있을 찰나 제가 이런 얘기도 해줬습니다. 아이가 그런데 오늘 친구들이 놀았던 공들을 정리를 정말로 잘했어요 하면서, 아이가 잘하는 것도 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불교 선생님이 그랬어요 하면서 그때 이제 저의 말을 받아서 다른 친구들이 놀았던 것을 얘가 정리를 했었어요 하면서 막 그렇게 동조를 해주셨고, 제가 뭐 그냥 뭐 얘가 처음부터 뭐 아무 말 없다가 공놀이 정리 잘 하더라고 이러면 아무 감각이 좀 덜했을 텐데, 불교 선생님이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딱 넣어주니까 그 얘기가 좀 더 잘한 게 더 부각되는 그런 얘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불교 선생님이 바라본 시점에서도 얘기거리가 필요하고, 그다음 제가 바라본 시점에서도 얘기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얘기가 더 좀 이야기거리가 풍성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우리는 정말 붙으면 안 될 사이지만 마음을 모아서 좀 이렇게 긴장감도 가지면서 그렇게 좀 서로가 서로를 봐주니 이게 그 마음이 더 커지면서 이 어려운 일들도 또 도와가면서 이렇게 마무리될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그때 들었고, 제가 이제 막 퇴근한다고 막 이제 막 종이 박스를 막 들고 갔어요. 근데 하필 그 불교 선생님이랑 이제 음악 선생님 퇴근할 그 타이밍에 제가 뭐 박스를 이렇게 다 엎어버렸어요. 엎어버리니까 막 불교 선생님께서 막 달려오셔갖고 막 종이를 이렇게 막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 불교 선생님이 저의 손발이 되어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훈훈하게 그렇게 퇴근을 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만 가면 관계야 뭐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스럽고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도 느끼고 감동도 받고 했지만 좀 슬프더라고요. 왜냐면 뭐 이렇게 연간을 완전 확 지울 순 없겠지만 어렴풋이 이제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런 영화를 제가 봤었어요. 거기서 이제 룻의 아브라함의 형제인 룻이죠. 룻의 룻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건너지 않았고 이제 요단강에 이제 바로 그 개척을 했죠. 자기 이제 민족들이랑 자기를 따라온 민족들을 살 수 있게끔 정착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소돔의 그 여왕이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룻에게 와서 막 이렇게 뭔가 그 나라와의 그런
관계를 되짚는 거죠. 여기서 머물려면은 이런 조약이 필요하다 하면서 막 그렇게 서로 서로가 조금 도와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뭐랄까요, 회의라고 할까요? 회의라고 해야 되나? 막 조약을 맺는데 거기에 있던 그 소돔 고모라에 있던 그 몸종이죠. 몸종을 롯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줘서 그 조약의 그 조약의 표증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몸종을 우리가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 보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단어가 표현이 좀 잘 안 되는데 룻에게 이제 주게 되었고 이 몸종을 룻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었죠. 룻이 그 몸종을 받고 나서 그 몸종이 탐탁지 않죠. 호화로운 그 나라에서 막 욕망을 따르니까 뭐 남자도 붙고 뭐 부도 붙고 뭐 부족할 거 없었는데 룻에게 가면은 이 종이나 뭐가 다릅니까? 난 여기 몸종이었지만 여기는 뭔가 이렇게 노동의 그런 종으로서 팔려가는 건데 막 불만족했었죠. 해서 막 룻이 우리 민족은 이런 화려한 옷을 입지 않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정말 실용성 있는 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노동을 해야 되니까 실용성 있는 옷을 이렇게 입혀주면서 우리는 여자들은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한다니까 이게 노예랑 뭐가 다르냐 하면서 노예 그런 형태는 다르지만 이것도 노예 아니냐 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죠. 이거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면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노예의 그런 노동이랑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룻의 모습을 보고 그 여종이 자꾸 마음이 이제 열리는 거죠. 열리면서 그 공간과 그 상황들이 다 이제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생활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그 여종에게 이제 적응이 되는 거죠. 순응이 되어서 이제 처음에는 뭔가 이게 강제적인 것 같아 보였지만 이게 자의적으로 되는 그런 노동을 적응해 갔었죠. 가게 되면서 절제도 알게 되고 이게 꼭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가지지 좀 덜 가지고 좀 늦게 가져도 늦게 무언가가 이루어져도 이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면서 이제 뭔가 이 도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덕적인 것이 이제 조금 고쳐지고 이 생각이 고쳐지고 이런 행동이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수능을 하다가 이제 롯이랑 마음이 이제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을 하게 되고 롯도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고 하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전쟁이 났었나요? 전쟁이 났어서 그 소돔 고모라의 왕의 그런 군대들을 이제 지원을 해줬죠. 지원을 해줘서 이제 그 전쟁이 이기게 되었는데 그 롯의 그 정착지가 다 이제 황폐해졌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갈 곳이 없는 롯을 소돔 고모라 왕이 이렇게 이제 받아주게 되었고 롯이 이제 성원에 살게 되면서
이제 그 요정도 처음에는 롯에게 정말 막 화려하지 않은 옷 입고 막 실용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성 안에 들어가니까 또 예전의 모습처럼 막 호화롭게 있게 되고 롯도 동달아서 그렇게 적응을 하면서 세상과 이제 타협을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요정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 모습이 지금 이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연애에서 저기 춤추고 있는 저 여인이 나였었다 하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해줬었고, 롯은 이해를 해주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주신다, 이런 것을 그 요정이 받아들이지를 못했었어요. 그냥 단순히 롯만 좋아하니까 롯을 지지하고 롯의 생각을 따라가 준 것이지, 하나님이 끼어버리니까 그 요정이 자꾸 거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뭐 나의 아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관계를 이어갔었고, 그렇게 이제 뭐 정말 어려운 상황 뭐 다 이제 겹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고, 그때 간신히 요정이랑 그리고 롯을 따르는 그런 민족들은 롯을 따라서 이제 소돔 고모라를 탈출을 했죠. 하지만 몸만 이렇게 탈출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기회가 왔을 때 있어야 되는데, 롯의 아내는 그렇지 못해서 롯의 아내가 이제 미련을 갖게 되었죠. 탈출은 했지만 이게 기쁘지 않고 자꾸 이제 고민에 쌓이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새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과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탈출을 했는데 절대 이제 소돔 고모라를 이렇게 뒤돌아보지 말라는 룻의 경고를 어기게 되었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려서 룻이 굉장히 좀 슬퍼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죠. 딸들은 그래도 막 본래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소돔 고모라의 유혹 때문에 그 여왕의 그 형제인 남자, 그 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측근이라고 할게요. 그 형제의 그 남자를 거부하지 못해서 같이 이제 아내가 되었나요? 아내가 되어서 막 온갖 죄의 범벅으로 막 이렇게 쌓여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그 딸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분이 진짜 영적 신분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완전히 100% 연관을 그 불교 선생님께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평화가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선생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시고 우리가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구나, 평화가 찾아오는구나, 정말 솔로몬의 시대처럼. 그렇지만 그 선생님께서 우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이제 불교 행사에 참여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끝은 제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정말 제가 그 선생님과의 연을 끊는다고 끊어야 해결이 되는 건지 또 잘 모르겠고, 제가 이제 그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좀 멀어져야지 그 선생님이 좀 그런 것을 좀 눈치채시고 좀 돌아보시겠나,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같이 화합하고 연합하고 뭔가 세상에 타협된 듯한 이 순간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순간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는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아직까지도 숙제로 남아 있으니 그래도 뭐 언젠가는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네요. 대망의 이제 토요일이 왔었고, 진짜 좀 설레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제 혼자 마음 편히 이렇게 제 몸만 이렇게 간 그런 교회 행사가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 교제했던 그 친구들까지 데려가야 되는, 거기다가 저희 아들도 같이 가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뭔가 걱정도 많이 되고 긴장도 많이 되고 선생님과의 교제도 필요하고 어린 친구들 교제 필요하고 그 초등부 학생들 교제 필요하고 저희 아이와의 교제도 필요한데 저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아무 계획도 짤 수가 없네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제 그 시점이 꼭 할로윈데이 전이었습니다. 할로윈데이 그 전전주인가요? 어쨌든 사람들이 많은 그 캐릭터의 행색을 하고 나타날 텐데 우리 참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유혹을 잘 이기면서 이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행동대장은 2시쯤에 이제 연락을 주기로 했었고 제가 이제 아침에 전화를 했었죠. 제수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올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행동대장이랑 그냥 시간 맞춰서 같이 올래? 일찍 오게 되면 이제 교회 사람들이랑도 너가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조금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일찍 오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찍 오는 거나 좀 위태위태하긴 한데 일단 믿어봤죠. 보고 이제 저랑 아이랑은 가까스로 정말 어려움이 많았지만 가까스로 버스를 타고 제 시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막 가기 싫다고도 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각을 안 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막 교회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뭐 다들 마음이 들떠서 그런지 뭐 저에게 크게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는데 이제 저희 직장에 다니시는 그 선생님께서 오셔서 괜히 이제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거죠. 다행히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저기에 그 캐릭터 행색을 하신 사람들 저기 구경 한번 해봐라 하면서 막 재밌으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저희 고등학교 때 그 만화 동아리 축제 때 막 그런 거 코스프레 했었는데 그런 거 생각난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부장님도 있으셔서 부장님께도 막 교회 사람들은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사비로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좀 건의가 잘 됐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사비가 정말로 조금 진짜 조금만 들게끔 그렇게 이제 사항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한 명은 어쩔 수 없이 내야 되지만 그 나머지 점심이랑 간식이랑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친구 한 명까지 그렇게 이제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힘을 써주시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제가 좀 걱정했던 것을 정말 그 당일 그 하나님의
계획의 시점에 들어갔을 때 하나도 걱정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를 드렸죠. 그 부장님께서도 힘써 주신 선생님들 지원해 주신 분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최종적으로 부장님께 너무 진짜 감사하다면서 그렇게 좀 감사의 표시를 했었습니다. 예 부장님은 그렇게 교류가 없었어요. 그냥 멀리서 저를 보고 그냥 환하게 인사해 주셔서 저도 그냥 인사로 끝냈었고, 젊으신 선생님은 저에게 마음 떠나신 분이 몇몇 있으시죠. 그분께 제가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분명 저를 봤는데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아직까지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다들 바쁘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만 챙기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다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이렇게 무리지어서 막 얘기하기 바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물론 외로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 아들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막 계속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케어하기 바빴고, 선생님들이 이제 다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조별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저는 좀 늦게 들어갈 테니까 그 오기로 했던 친구가 늦을 것 같아서 제가 뒤따라 갈 테니까 선생님 연락처 좀 주세요 하면서 그 담임 선생님 연락처를 받았죠. 그 담임 선생님은 지연이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셨어요. 그게 이제 소통이 좀 안 되셨나.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부장 선생님께서 지연이 거진 100%는 아니지만 좀 많이 된다고 하셔서 좀 놀래하신 것 같은 표정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유입장권을 이렇게 팔찌에 끼게 되고, 다행히 제가 조금 교재가 좀 아쉬웠던 선생님이랑 또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랑 좀 저번에 그 성경학교 때 게임을 하면서 좀 친해진 선생님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두 분 다 남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팔찌 끼는 거 그런 것을 좀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부장 선생님께서 안 들어가시고 좀 남아 있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안 오는 친구를 기다리는 건가 하면서 이렇게 있었더니 간식 같은 거 뭐라고 할까요? 가방에 담아놨으니까 챙겨 드세요. 이런 얘기를 하셨나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줄 서 있을 때 그 초반에 점심 먹기 전에 배고플까봐 샌드위치를 이렇게 교회에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샌드위치를 저에게 주셨나? 아무튼 좀 굉장히 마음을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저는 이제 직장을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선생님 부장 선생님도 노실 줄 알았는데 하면서 아쉬워요 하면서 진짜 지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 소통을 좀 잠시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를 기다려야 되니까 어디 기다릴 만한 곳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코스프레 한 사람들이 주위에 다 있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코스프레 하는 것을 도와주고 머리도 이렇게 빗어주고 이렇게 친근감을 표시하더라고요. 뭔가 이런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야 될 법도 한데, 저는 딱 그 상황이 지서를 좋아하는 친구를 기다리는 상황이 이게 복음의 상황이구나. 이게 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구나를 알겠지만 이 복음이 전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을 해봤습니다. 구경을 했더니 분명 여잔데 막 화장을 하고 가발을 또 남자 가발을 쓰고 통굽을 또 신고 막 정장을 빼보니까 되게 잘생긴 그런 남자처럼 막 그런 여자가 남자 분장을 하고 막 서로 또 껴안아서 막 친근감의 표시를 하고 막 동지 왔냐면서 막 뭔가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근데 여자가 남자 행세를 하니까 정말 잘생긴 남자는 드물잖아요. 근데 얼굴이 정말 그 캐릭터랑 너무나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유혹적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정말 매력이 극대화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와, 자칫하면 정말 유혹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9시 40분까지 이제 모집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지술 좋아하는 친구한테 40분까지 늦지 않게 조금 일찍 와 했는데 늦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진 11시가 돼서 도착을 했죠. 제가 이제 시간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좀 그 아이가 올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10시 20분 돼서 제가 전화를 했어서 출발했어 하니까 출발을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좀 더 기다리자 하면서 20분에 출발을 했구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 40분쯤이면 차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40분에 전화를 했는데 아직 출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까 출발을 했다고 했잖아 이렇게 추궁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뭐 언제 출발할 거야? 이렇게 제가 좀 닥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언제 출발을 할 거야 하니까 애가 막 당황을 했어요. 당황을 해서 네? 네? 막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겸손하게 제가 톡으로 네가 뭐 편하게 그냥 와 오는 대로 와 이렇게 톡으로 줬는데 이게 기다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막 전화 목소리에 막 힘이 실린 거예요. 저도. 근데 그 모습을 보아하니 꼭 저희 가게에서 막 늦게까지 놀다가 엄마가 데리러 왔는데도 막 금방 나가지 않고 어머니가 약간 화가 나서 전화를 하셨을 때 그 말투가 제가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머니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저 속에도 그런 습성이 있는데 내가 참 참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11시까지 그래 한 마지막이다 11시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하나님 나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나 들어갈 거예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일단은 가겠다고 이제 연락을 줬으니까 계속 기다렸죠. 뭐 55분까지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59분쯤 돼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문자를 줬죠. 이모 먼저 들어가 있을게 오면은 연락해 하면서 그렇게 이제 통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화가 날 것 같아서 통화는 하지 않고 문자로 주고 아이랑 같이 막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들어가게 됐었죠. 계단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금 걸어갔었을 때 전화가 막 급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모 저 도착했어요 어디에요 이러길래 뭐 도착했어? 늦거나 안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은 정말 우리가 정말 고난으로서 감정이 많지만 그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으로 이 아이를 맞이해야 할 순간인 것 같습니다. 나는 화가 많이 났지만 일단 온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 내 감정이 이렇다고 온 아이를
제가 뭐 소원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동 다 내려놓고 뛰어가겠습니다 하면서 전화를 했죠. 전화를 받았죠. 제가 그래, 거기 있어, 이모 금방 갈게 하면서 막 그렇게 밝은 목소리로 제가 막 오바해서 그렇게 전화를 하게 됐고, 막 갔죠. 저희 아이랑 막 헐레벌떡 가니까 아이가 이제 저를 찾더라고요.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가 그 표를 구매를 하셨어요. 제가 그 아이한테 표 구매 안 해도 되니까 10,000원만 들고 와라 했는데, 그거를 전달을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자유 입장권 표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리고, 어머니 하면서 이거 교회에서 이거 다 지원해줘요 하면서 입장권이랑 점심값이랑 간식까지 다 해주니까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요거 환불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제 어머니 저희 안전하게 잘 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이제 어머니를 보내드렸죠. 근데 그 순간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면 어머니께서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고 아이가, 그래서 이제 예전에 교회를 갔다가 이제 교회를 안 갔는데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와서 교제를 하다가 그래도 어머니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저를 불편해하시고 인사조차 안 하려고 하셨는데, 반복되다 보니 뭐 매주 토요일 날 오고 막 아이 뭐 한 번씩 가게에서 이제 집에 안 가려고 했을 때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화가 난 상태로 막 아이를 데려가고 막 그런 순간들도 있고 뭐 하다 보니 다 추억이 돼버려서, 제가 언젠가는 한번 어머니가 호의를 주셨을 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죠. 자퇴해 주신다고 하셨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머니가 네 이렇게 좀 어렵게 받아들여셨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아이랑 저랑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에 이제 마음이 좀 열리셨고, 저번에 수영장 갔을 때도 직접 태워다 주시고, 이제는 막 그냥 타시라면서 막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좀 어색하지만 짧은 그런 소통도 조금 나눌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놀이동산까지,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가는 것인데 그 친구가 어머니에게 교회에서 간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교회에서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어쨌든 저와의 교제를 위해서 어머니께서 차를 태워주시고, 정말 뭐 표 구매해서 막 어머니 막 집에서 이렇게 나오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도 막 시간 막 어쨌든 좀 빨리 가려고 막 이렇게 애쓰신 거를 보니까 어머니 참 마음 많이 열리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제가 감동을 먹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너무 고마우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머니도 마음 편히 제가 안전하게, 솔직히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전한 거지 하나님 지켜주셔야 안전한 건데도 그렇게 좀 편안히 마음을 먹고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너무나 좀 감동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친구 정말 잘 왔다 하면서, 아까 전에 막 승질 나갔고 막 너 언제 올 건데 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참 그 모습이 무한할 정도로 아이에게 막 오바를 해서 막 아이고 옷 이쁘네 하면서 온 게 고마운 거지 하면서 난 네가 안 올 줄 알았다 하면서 막 그렇게 아이를 맞았고, 아이가 처음 왔었다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놀이동산은.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렸을 때 와서 기억이 안 나는 것이라고, 어머니가 여기 놀이동산을 이렇게 보내주면서 어머니가 중간에 그렇게 그 아이랑 톡을 하면서 엄마가 옛날에 너 어렸을 때 데리고 왔었는데 네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저에게 전해주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런데 저는 정말 처음인 줄 알고 처음이면은 사진 많이 남겨야지 하면서 막 거기 들어가면은 막 정말 이월드의 그 환영하는 그런 인형
동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형, 모형물. 모형물이 이렇게 있는 곳에 너 한번 서봐라. 이모가 찍어줄게 하면서 사진 찍어주고 처음 왔다고 하니까 뭐 그런 추억 좀 남겨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담임 선생님 연락처를 받았으니까 선생님께 아이 지금 왔다고 지금 가겠다고 어디 계시냐고 하니까 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소로 갔는데 이미 한 번은 탔더라고요. 탬버린을 그 조에서 한 번을 탔고 간식 먹는 타임이 왔어서 강식비를 대준다고 뭐 먹고 싶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은근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저한테도 이렇게 권유하시길래 저도 먹어도 돼요 하면서 먹어도 된다 하시길래 괜히 기분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콜팝을 먹고 싶다고 해서 저에게 이제 제가 이제 콜팝을 저희 아이 거랑 같이 콜팝을 2개 해주시고 저도 먹으라고 하니까 저도 뭘 먹을까 했는데 그 담임 선생님께서 무슨 이렇게 핫도그 같은 게 있어요. 핫도그 그거를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골라주시는 거니까 그거 먹을게요 하면서 그렇게 간식을 먹으면서 이 친구가 요런 취미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좀 소개를 시켜줬죠. 그리고 이 오빠들은 다 6학년 오빠들이야 하면서도 소개를 받았고 아이고 듬직한 오빠들이 많네 하면서 막 그렇게 좀 소통을 이어나갔던 것 같아요. 간식을 맛있게 먹고 이제 저희가 옮겼던 장소는 이제 하늘 자전거가 있는 곳인데 이 조별이 조의 무리가 이제 놀이동산의 기구를 잘 못하는 친구들만 모아놓은 그런 조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안 무서운 하늘 자전거를 타러 가자고 했어서 뭐 왠지 무서워할 것 같아서 그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가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타지 말자 하면서 우리는 안 타도 돼 하면서 있으려고 하다가 또 생각해보니까 좀 하자 할 때는 안 하다가 또 그래 하지 말자 하면은 또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또 보아하니 별로 무섭게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랑 그 담임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께서 막 설득을 했죠. 저거 무서운 거 아니다. 그냥 자전거 바퀴 돌리면 그 속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무서운 거 아니다 하면서 유도를 하니까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짐을 맡아주시는 선생님만 제가 가자고 했는데 짐을 맡아야 된다고 올라가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만 놔두고 이제 저희가 올라갔죠. 계단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이 막 그 대기자가 많지가 않아서 금방 탈 수 있을 것 같았고 저희 아이가 또 혼자 못하니까 그리고 이 친구도 혼자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짝을 맞춰서 2명이 그 한 기구를 타는데 짝을 맞춰서 해야 될까 했는데 선생님이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선생님 보고 저희 아들이랑 같이 좀 타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불러도 이게 귀에 안 들리시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저희 학생에게 야 선생님 좀 불러봐라 하니까 딱 눈치를 채더라고요. 선생님 불러줘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랑 좀 같이 타야 되겠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 친구한테도 제가 잘했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랑 타기로 이제 되어 있었죠. 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그래도 저희 아이를 케어를 잘 하시기 때문에 난동 안 부리고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이를 이제 선생님께 보냈죠. 보내고 이제 저랑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랑 뒤에 있었는데
저희 뒤에 또 한 팀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른은 없고 되게 좀 어린 아이였는데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저학년쯤 되어 보였어요. 그 친구, 여자친구 2명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번 이렇게, 왔는데, 이런 놀이공원에 왔는데,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여기는 또 어른 무리가 없는 또 아이들이라서 한번 전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들에게 너희 교회 다니니? 하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라는 단어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도 예수님 믿는 학교에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게 귀문이 닫힌 줄 알았는데 예수라는 말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도 예수님 믿는 학교에 다녀요 하면서 어떤 초등학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 칭찬을 해줬죠. 너무 좋다 하면서 그렇게 좀 너희들 못하니 뭐 하면서 이제껏 못하니 하면서 좀 소통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뭐 복음에만 잠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또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또 이제 저희는 또 고개를 돌렸죠. 하늘 자전거를 타니까 혼자서 돌리긴 너무 힘들다라고요. 그래서 그 지슬 좋아하는 친구랑 열심히 페달을 돌렸고 그 친구가 이거 탈만하다고 조금 있다가 행동대장 오면은 같이 다시 한번 타자고 얘기할 거라고 막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뭔가 둘만의 그런 오붓한 경치도 감상하면서 페달도 돌리면서 그런 둘만의 좀 오붓한 시간을 좀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간 장소가 이제 동물들이 있는 곳인데 곤충 같은 것도 관람을 했었던 것 같아요. 동물도 관람을 했고 좀 같이 무리 지어 다녀도 되는데 선생님께서 조금 이렇게 분리해서 다녀도 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저희를 이제 동물원의 입구에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조금만 보다가 올라갈 테니 기다리고 계세요. 다리 아프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같이 다녀도 될 뻔 했었는데 뭐 교재가 없었죠. 이제 그 선생님들은 그 친구들 챙기시고 저는 이제 지설을 좋아하는 친구랑 저희 아이를 챙겨야 되니까 토끼 거기 장소에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토끼들이 있는. 그래서 먹이를 제가 샀죠. 먹이를 제가 이제 사서 혹시라도 그 저희가 갈렸던 분리됐던 그 친구들이 오면은 이 먹이로 같이 이렇게 체험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2개를 샀었던 것 같아요. 2개를 사서 이렇게 이제 토끼 먹이를 주면서 이제 그 친구 사진을 좀 남겼죠.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빨리 올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막 토끼 간식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뭐 사비를 쓴 것을 좀 들키면 좀 안 될라나 싶어서 그 당근의 흔적을 저희가 이제 빨리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진으로 보니까 그쪽에도 당근을 구매해서 이렇게 토끼가 아니고 그 알파카인가요? 먹이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그냥 저는 좀 눈치를 보긴 했지만 뭐 같은 그런 활동을 좀 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분식집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인원을 좀 나눴죠. 이제 남자 애들이 이렇게 앉았었고 저랑 선생님 2명이랑 지설을 좋아하는 친구랑 이제 저희 아들 이렇게 테이블을 나눠서 이제 음식을 먹게 되었죠. 선생님께서 또 라면도 또 끓여주시더라고요.
뭐 저도 뭐 도와드릴 게 없으니까 괜히 뭐 그냥 테이블이 2개고 음식이 2개니까 쟁반을 이렇게 해서 좀 도와드리기는 했었는데, 거짓 뭐 그 남자 선생님 2분이서 다 하셨습니다. 하셔서 얼마나 제가 송구스럽던지. 좀 먹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또 그 친구들을, 여기 친구들을 데려올 생각을 하셨냐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셔서, 저는 이 친구들이 교회에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친구들을 이 친구들도 같은 그 저희 소속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는 친구고 이제껏 교제를 했던 친구고 저희 아이도 잘 같이 이제 적응하면서 케어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들이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등록시키진 않았지만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친구들을 부르고, 뭐 매번 그 예배에 출석은 하지 않지만 뭔가 교회의 근처에서 뭐 탁구장에서 아니면 놀이터에서 놀 수 있게끔 제가 좀 유도를 하고 있다, 뭐 좀 기다려준다, 언젠가는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저의 취지를 좀 알아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교회에 들여놓기라도 해야 된다면서, 아마 기다리는 것도 물론 맞겠지만 일단 데리고 와야지 애들이 교회에 정착할지 아니면은 정착 안 할지 이렇게 갈리는 게 보인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도 맞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때 제가 좀 힌트를 받았죠. 이게 교회와, 그리고 저희 사무실도 제가 교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볼품없지만 교회와 교회의 만남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뭐 교회 안에 장애인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협력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 담임 선생님께서 그렇게 질문 들어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질문을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제 대답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이 교회와 교회의 교제의 시간이구나. 그 교회도 저랑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고 저의 사무실도 그 교회랑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친구도 그 교회랑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영상에서 교회와 교회라고 그렇게 멘트를 적었나요? 그 음식을 찍어 올리면서 그렇게 좀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구나. 그리고 지서를 좋아하는 친구까지, 그 친구는 정말 교회에 오지 않는 친구인데 영광스러운 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행동대장이 연락이 왔었죠. 와서 본인이 지금 뭘 먹고 있는데 그거 태권도 그 시범 끝나고 뭘 먹고 있는데 집에 갔다가 가야 될 것 같아서 출발할 때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 하면서 뭐 일단 전화를 끊었으니까 야 빨리 먹자 하면서, 행동대장 온단다, 우리 먹을 시간 별로 없을 것 같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했었고, 저희가 이제 먼저 일어나겠다 했죠. 지금 아이 온다고 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아이 데려올게요 하면서,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막 터키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막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짐을 그분이 이제 그 돈 담당을 하시는데 간식 사 먹고 영수증 달라면서 그렇게 간식비를 지원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행동대장에게 달려갔죠. 아버지가 이렇게 차를 태워주시고 오셨더라고요. 아버지는 안 보이셨지만 행동대장이 딱 그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동대장에게 그 입장권 팔찌를 건네줬었고, 행동대장
이제 들어왔죠. 들어와서 오늘 시범 잘했나 하면서 막 그런 안부를 좀 묻고, 밥은 먹었냐 하니까 뭐 별로 못 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갈 건데, 아이스크림 사 먹고 우리 거기 선생님한테 가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선을 좋아하는 친구는 약간 이렇게 호러물 이런 걸 좋아해서 귀신의 집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싫어 하면서 이모는 안 할래 이렇게 좀 거절을 하게 됐고, 그러면은 좀비 버스 해요 이러길래 안 해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아이스크림을 가게 갔는데 거기 원래 터키 아저씨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분께서 이제 짐을 싸서 타국으로 거기 터키로 가셨는지 이제 좀 다른 아이스크림 가게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초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해서 초코 아이스크림을 3개를 샀고, 이게 또 교회의 삽이라서 뭐 저도 먹어도 상관은 없겠는데 저까지 해줬을 것 같은데 그냥 좀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만 사서 이렇게 영수증 챙기고 사진 한번 찍어줬죠. 사진 찍어주고 그렇게 선생님한테 갔었던 것 같아요. 그 범퍼카 쪽에 오시면 된다 해서 범퍼카를 탔는데, 대기자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분명 그 분리된 그 아이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참 기다리니까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늦었으니까 일단 우리라도 타야 되니까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너무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행동대장이 그 뭔가 이렇게 접이식 의자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가방도 되고 이렇게 펼치면 의자도 되는데 그걸 사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제 삽이 들지 않았는데 그거라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행동대장이 본인이 막 거기 가게 안다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개인 행동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런데 또 금방 오더라고요. 금방 와서 행동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비싸요 하면서, 그리고 무거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포기를 한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앞에 그 뭔가 알림판이 있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이렇게 하면서 뭐 규칙 같은 게 적혀 있었는데 5분 안에 대기자가 자리를 5분 안에는 외부에 갔다가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뭐 편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너 5분 안에 온 것 같은데 하면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해줬었던 것 같고, 행동대장이 그 범퍼카를 7번을 타겠다고 하더라고요. 7번은 행운의 숫자야 하면서 나의 학교에서도 7번인데 여기서도 7번 타야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4번 타 하면서 난 4자 좋아해 이러니까 4번 싫어요. 죽음의 4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의 4 맞지.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그리고 이게 4자가 세상을 의미하는 4자라고 했나요? 어쨌든 저는 뭐 옛날에 저도 4자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뭐 신앙을 좀 가지고 하다 보니 4자가 좋더라고요. 저는 4자를 좋아해서. 어쨌든 4자는 그러면 이모가 닿게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타려고
아이가 타려고 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유도를 잘 했는지 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이렇게 막 운전을 했죠. 그 어른이랑 그 같이 타는 아이가 키가 크면은 같이 탈 수 없나? 아무튼 행동대장이 그렇게 좀 규칙을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다행히 뭐 제재는 안 하셔서 저희가 둘이 같이 이렇게 붙어서 탈 수 있게 됐었죠. 다 타고 나오니까 정말 또 어디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해서 어디 계세요 하니까 아까 간식 먹었던 장소에 거기 있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희가 갔죠. 갔는데 지금 시간이 1시 20분이 되어서 여기서 영상을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